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반도체 대폭락 결정적인 이유 모르면 크게 후회합니다. 반도체가 왜 빠졌는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어떻게 될 건지 모두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저희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주제는 반도체 대폭락 결정적인 이유 모르면 크게 후회합니다 입니다. 그러니까 왜 빠졌냐, 그리고 앞으로 올라갈 수는 있느냐, 그게 핵심이겠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에서 정말 많이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8만 원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종가에서는 그래도 8만 원을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8만 원을 깨고 장중 79,400원까지 내려 낙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8만 원이 얼마 전에 돌파했다라는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었는데, 최근에 단기 급락으로 인해서 8만 원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미국 상무부에서 삼성전자에 64억 달러 보조금을 지급한다라고 발표까지 했고, 그 규모는 미국 인텔, TSMC에 이어 세 번째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밀린 거죠. 이걸 미뤄보았을 때 아마 이슈가 좀 선반영이 됐고 돈을 받는 게 확정이 나면서 오히려 밀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유가, 환율, 금리가 모두 높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의 지속 후퇴는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처럼 설비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들은 금리에 상당히 민감하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근데 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밀리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미국 보조금 기대감 소멸 및 금리 인하 연기 리스크로 영향을 받아서 빠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삼성전자만 빠진 게 아니고 전체 미국 시장까지도 같이 밀렸습니다. 그럼 왜 빠졌냐는 거죠. 왜 하락하고 있냐?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중국의 미국산 칩 퇴출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중국산 반도체 규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계속 블랙리스트를 추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올 2월 중국 업체 8곳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데 이어 6곳을 추가로 제재합니다. 총 14곳인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319곳의 중국 업체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록인 306곳을 넘어섰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게 현재 바이든 행정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등재된 기업 중 엔비디아의 중국 협력사인 시톤 홀리가 포함된 것을 두고 미국이 진짜 중국의 전면적인 반도체 통곡의 벽 쌓기에 돌입했다. 그러니까 진짜 중국을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정말로 단절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엔비디아 입장에선 상당히 불편하겠죠. 왜냐하면 중국의 매출이 그냥 통째로 날아가는 겁니다. 중국 매출이 10%였든 5%였든 매출이 5% 10%가 아예 사라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이들 기업이 중국군 현대화 프로그램과 군 정보 당국을 위해 AI 반도체를 공급하는 데 관여했다. 그러니까 중국군을 키우고 중국이 안보 활동을 하는데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건 미국한테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거 아니냐? 그럼 우리는 이 블랙리스트에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미국이 중국산 반도체 규제가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중국에서도 반도체 칩 규제가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야, 너네가 우리한테 자꾸 블랙리스트 넣어? 야, 그럼 우리도 너네 거 안 사줄 거야. 야, 너네 거 안 사고 그냥 우리 걸로 자급자족 할게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올해 초 중국 최대 통신사들에게 핵심 통신망에서 외국 기술을 사용한 반도체를 서서히 줄여나가 앞으로 3년 뒤까지는 완전히 퇴출을 시켜라라고 지시를 했고요. 당연히 여기 안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미국의 대기업들은 영향을 받겠죠. 중국 정부는 또 국영통신사들에게 외국산 반도체 보급 현황을 파악해 이를 중국산으로 교체할 시간 계획도 짤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로만 빼세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체할 계획까지도 중국산 반도체와 외국산 반도체의 이 현재 재고를 확인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간을 두고 바꿀지까지 계획을 짜고 있다는 뜻이죠. 중국의 자국산 반도체 전환으로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을 업체로 인텔과 AMD를 꼽았습니다. 왜 두 개 기업이 타격을 입겠습니까? 당연히 중국 매출이 높은데 사실상 미국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기업에 규제가 들어가고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대형 통신사들이 미국의 반도체를 잘라낸다면 당연히 중국 반도체 매출이 높았던 기업들의 악재 영향이 크겠죠. 중국 정부의 제재 소식에 인텔과 AMD 주가는 장중 4% 넘게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정도로 영향이 크다라는 거죠. 왜 영향이 큰데?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중국 반도체 칩 규제 부분입니다. 중국 장비 지출액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실제로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고 반도체 장비를 쓰는데 전 세계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적자도 심했고 안 좋았죠. 그럼에도 중국 장비 지출액을 보면은 지난해 세계 반도체 장비 지출액이 전년 대비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지출액 규모가 가장 컸던 것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럼에도 돈을 제일 많이 쓰고 그럼에도 장비를 가장 많이 들여왔다라는 거죠. 지난해 세계 반도체 장비 지출액이 1063억 달러 기록을 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년 대비 1.3%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체 수치는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중국의 반도체 장비 지출액은 전년 대비 오히려 29% 늘었다는 거죠. 전체 지출액은 줄었는데 오히려 중국 지출액은 늘었다라는 거고 약 366억 달러에 달한 수준이었고 이게 어느 수준이냐? 전체 지출액의 34% 비중으로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1063억 달러인데 366억 달러를 지출했으니까 약 35%, 34%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봤을 때는 다른 나라들은 다 반도체 장비를 작년에 안 들여왔는데 중국만 반도체 장비를 이만큼 늘린 거죠. 30%가량을 늘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장비 지출액 자체가 늘었다라는 거는 실제로 이 반도체에 대한 수주라든가 반도체에 대한 분명 매출액을 많이들 미국 기업들이 넣었을 텐데 올해부터 하지 마라. 그러니까 타격이 얼마나 크겠냐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AMD라든가 인텔 같은 경우에는 중국 매출이 약 25% 그리고 AMD가 한 15%쯤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통째로 20에서 10%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리스크가 있겠죠. 그래서 엔비디아, 인텔, AMD가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원래는 반도체 칩을 공급을 했었는데 그 반도체 칩을 공급을 20%가량 못하게 되니까 그 영향으로 주가가 전체적으로 반도체 기업이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원래는 미국 규제만 피하면 됐었는데 중국도 규제를 넣으면서 두 쪽의 규제를 동시에 받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다른 이슈도 있나요? 충분히 있죠. 그게 뭐냐면 금리 인상 리스크입니다. 아까 제가 삼성전자를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뭘 얘기했냐면 실제 반도체 기업처럼 설비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들은 금리에 민감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실제로 금리 인하가 나오면 금리 인하에 따라서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겠죠. 왜? 비용이 조금 들어가고 그럼 당연히 매출액이라든가 순이익이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금리가 인상 나오게 되면은 설비 투자도 리스크해지고 그러다 보면 매출액도 줄어들고 순이익도 줄어들겠죠. 근데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가 나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UBS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한다가 아니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뭐 이런 뜻이죠. UBS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년 중반에는 6.5%까지 높아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6.5%면은 한 4번 정도 인상할 수 있다란 얘기죠. 인플레이션이 2.5% 위에서 정체된다면 연준이 내년 초 FOMC 정례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재개할 것이다. 그러니까 올해 내내 금리 동결을 하다가 내년에 한 4번 정도 금리 인상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월가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 모간 CEO도 주주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에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8%까지 치솟을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금리 인하 연기 및 인플레이션 유지로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제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 금리 인상이 진짜 나오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이 들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설비 투자에 민감한 금리에 민감한 반도체 기업들이 하락이 나오는 건데 중요한 게 진짜 금리 인상이 나오는 거 아니야? 하는 심리가 어디에 나오냐 물어본다 한다면 바로 이런 10년 만기 국채 금리에 나옵니다. 이게 10년 만기 국채 금리 저희 이 월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10년 만기 국채 금리 월봉이 어느 정도 아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겠네 싶었는데 갑자기 바닥에서 반등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최근에 장대 양봉을 세우는 모습을 4월에 확인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지금 국채 금리가 뛰고 있다라는 거는 금리 인하보다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아니라 실질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가 아니냐. 그러다 보니 아 이거 잘못하면은 진짜 금리 인상 나올 수 있겠는데라는 걱정이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장이 밀리고 제일 중요한 빅테크 반도체 기업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미국에 있는 엔비디아, 인텔, AMD 등등등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왜 빠졌는지 알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해결 방안 또는 어떻게 흘러갈 건가요? 그냥 빠진 이유만 알면 뭐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증시 전망입니다. 첫 번째는 중국 반도체 칩 수요 하락에 따른 대응입니다. 사실상 데이터 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반도체 칩에 대한 부분이 치환될 겁니다. 이 중국의 반도체 칩을 못하는 것만큼 데이터 센터에서 채워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2028년까지 그러니까 이게 뭐 5년, 10년 뒤가 아닙니다. 사실상 막 10년 뒤, 20년 뒤도 아니고 가까운 미래예요. 약 135조 원을 투입해 슈퍼컴퓨터를 포함한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마이크로소프트랑 오픈 AI랑 100조를 넘게 약 3년, 4년 안에 투자를 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구나. 데이터 센터에 뭐가 들어갑니까? 반도체 칩이 들어가죠. 아마존 역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경쟁사보다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향후 15년간 데이터 센터 건설에 약 20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15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약 3, 4년 만에 100조를 투자하는 것 대비해서는 적은 수준이라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보다 중장기적인 데이터 센터 수요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 또는 그 전망을
보고 있다는 뜻이죠.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영국 런던에 AI 허브를 구축하는 계획도 발표했으며 데이터 센터 인프라와 영국의 AI 기술 향상을 위해 약 4조 3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영국 런던에도 데이터 센터를 짓는구나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투자로 중국 AI 반도체 칩 수요를 대체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겠죠. 중국에다가 못 파는 거를 다른 쪽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분명 주가는 어느 정도 밀릴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AI의 수요나 성장은 계속 이어질 걸로 전망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거품이라면 크게 빠질 수 있겠지만 이미 실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눌림목이 적당할 거고요. 다시 추세 반등이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까 금리 인상은요. 금리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죠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실리콘밸리 은행이 작년에 쇼크를 입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동성 지원이 작년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 연방예금보험공사는 공동성명을 통해 실리콘밸리 예금주가 맡긴 돈을 보험 대상 한도와 상관없이 전액 보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거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는 거를 어떻게든 미국이 틀어막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추가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BTFP를 통해 미국 국채와 주택저당증권, MBS 등 담보를 내놓는 은행, 저축조합, 신용조합 등 금융기관의 1년간 자금을 대출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미국이 기금을 따로 만들어서 1년간 자금 대출을 해준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대출을 해줬다라면은 2023년도 3월이니까 지금 2024년도 3월이면은 대출 만기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현재 시점 추가적인 대출 연장 및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작년에 어떻게든 틀어막으려고 지원해주고 유동성 공급해주고 대출해줬는데 올해 와가지고 1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싶었는데 사실상 금리가 아직 고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금리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 과거 같은 일을 다시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 금리 최고가 부분에 있는 상황이라면 금리 인하 연기는 할 수 있어요. 금리 인하가 미뤄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금리 인하 진행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죠.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 인하를 조금 미루거나 아니면은 금리 인하가 어쨌든 진행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뭐 8% 금리 막 이런 얘기 했습니다. 실제 아까 제이미 다이먼이 제가 감히 그 얘기를 어떻게 엎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면 실제 6% 이상 금리가 올라간 적이 언제냐? 과거에 오일 쇼크가 터졌을 때입니다. 오일 쇼크 터졌을 때 금리가 막 9%, 10%까지 뛰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오일 쇼크가 미국에 영향 끼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에 오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이 세일 오일을 생산하고 있고 이 오일에 대한 영향을 덜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금리가 6% 이상 올라가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유가에 영향받는다 하더라도 미국은 세일 오일이 있기 때문에 일정 금리 이상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실제 금리 인하가 미뤄질 수는 있다. 하지만 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죠. 인상이 아니라 인하가 미뤄지는 거고 인하를 결국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중국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겠지만 그거를 아마 데이터 센터 수요로 아마 다시 채워줄 가능성이 높다란 부분입니다. 그래서 잠깐 눌리고 하락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다시 반등하거나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한다면은
이거를 사람들이 거품 아니냐라고 했지만 일단은 실적으로 증명해냈고 실제 기업의 이익으로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거품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반도체가 왜 빠졌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온디바이스 AI, 그 다음에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무료니까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전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100% 무료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시고요.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온디바이스 AI, 그 다음에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무료로 받으실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구독자 9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무료로 올려놨고요.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AI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로봇 총정리 자료집 올려놨고요. 이 밑에는 8만 명대 드렸던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까지 모두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니까요. 꼭꼭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4월 17일, 16일, 15일, 10일, 11일, 9일, 8일 추천주 무료로 매일 나눠드리고 있는 상태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 장 시작 전에 무료로 전부 정리해드립니다. 해외 증시, 국내 이슈 모두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장전에 볼 필요가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를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할 어플이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 무료로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10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딴 거 안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